자,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1월 14일 2시 14분입니다. 자, 141414. 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의 영상을 시청하시려고 제 영상을 누르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 주셔서 좀 힘이 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왕에 시청하시는 거 끝까지 한번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파도 이제 어제 시간의 하한가를 또 다시 한번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고 지금 이 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갭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다시 상승을 하더니만 다시 한번 요 17,000원 선에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 가까이 지금 하락을 또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일단 우리가 파도를 생각을 해야 될 때 앞으로의 지금 전망보다 일단 좀 과거로 돌아갈 필요성이 한번 좀 있지 않나라고 어젯밤에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과거에 어떠한 좀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윤 대통령께서 또 공매도 이 근본적 개선 안때까지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서 이 공매도 일단 뭐 제도 개선될 때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연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실상 전면 금지는 이미 시작이 됐죠. 하지만 1일 천하로 끝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오늘 좀 큰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 KC 그린홀딩스가 포착이 되면서 오전에 강한 또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검색식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 수익을 위해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 유니테크노, 그죠? 이 유니테크노 종목이 어제 포착이 됐었는데, 자, 오늘까지 좀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무려 50%의 수익이 달성이 됐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되는 이유,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요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현재 분명히 손실이 많으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종 뭐 바이오 종목, 그리고 반도체, 특히나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뭐 국민주 요것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테고, 항상 이제 고점에서 잘못 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늘 손실이 많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손실이 많고 나는 뭐 돈이 없어요, 추가 매수할 돈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요 상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좀 이용을 해서 저도 얼마를 만들었느냐, 제가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만들어 냈습니다. 얼마로?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100만 원을 하던 몇 천만 원을 하던 뭐 1억을 하던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요 상단에 번호 남겨놨으니까 문자로 상 이렇게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요 검색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검색식을 나는 뭐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요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자동으로 요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뭐 하시면 돼요? 9시 땡 하면 매매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수익이 따라올 겁니다. 하루에 2, 3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내 계좌와 내 시드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여를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래요. 11월 말일에 추첨 예정인데 금거북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꼭 좀 당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잘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12월 이제 2023년 마지막 한 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또 다가오죠. 자, 12월 이벤트는 여러분들 좀 의견을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연말 선물로 땡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좀 저도 알아야 의미 있는 연말의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선택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요 번호로, 네, 원하시는 거 이렇게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고, 뭐 이 나이는 이 네 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원하시는 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연말 이벤트는 정말 좀 의미 있고 뜻깊은 이벤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니까 많이 의견들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일단 파두의 이제 이 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8월 7일에 상장을 했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7월 24일과 25일 이 양일간의 청약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상장 뭘 했겠어요? 이제 상장 실질 심사를 했겠죠. 상장 심사. 그죠? 그러니까 요 이전까지도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 9월 17일에 나왔던 기사예요. 자, 엔비디아 품에 안긴 ARM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13개사, 13개사가 지원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 선정, 뭐 설계 패키지 무료 제공 등 추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ARM의 설계자산,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종합 설계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 벤처기업 13개사를 선정했다라고 17일에 밝혔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두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좀 이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 암사자 ARM이잖아요, 그죠? 암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2020년 9월 요 시점에 이러한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이 또 있어요. 한국판 엔비디아가 눈앞에 왔다. 비메모리 스타트업 약진. 이렇게 2022년에 나왔던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가 보자면, 자, 여기 기업용 SSD 이 저장 장치죠. 요거를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 파도는 최근 SK 하이닉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 글로벌 소셜 미디어의 기업인 메타는 뭐 어디예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SSD 공급 계약을 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독자적인 SSD 설계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 파두가 유일하다. 그죠? 파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2015년 창업한 비메모리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점점 고조가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제외하고 파두가 유일하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진짜 뭐가 됐어요? 뻥튀기가 됐다. 뻥튀기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세계 최고 238단 낸드 플러시 메모리 공개. 그래서 한국 기업들 압도적 기술력을 또 과시를 했다라고 2022년 8월에 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또 파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기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또 여기에도 파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자, 2015년 창업한 파도는 인텔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실리콘밸리 빅테크 등을 잇따라서 고객사로 확보한 기술 스타트업이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대감이 너무나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국내 첫 반도체 유니콘이 유력한 이 팹리스 스타트업 파두. 팹리스는 뭐예요? 그냥 공장이 없이 그냥 설계를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를 팹리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파두의 이러한 기대감이 정말 뻥튀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때 당시만 해도 자 이것도 2022년 10월의 이야기예요. 10월의 이야기고 여기 보면 또 파두 이야기가 또 여기 있어요. 여기 파두가 설계한 SSD 컨트롤러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공급되고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팹리스 기업 중 최고 평가 등급을 받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또 제가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파두와 또 SK 그룹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 자, 파두 출신의 이제 그 SK 지금 최태원 회장이 장녀, 그죠? 장녀는 지금 SK 바이오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자, 요 파두 출신의 그 윤모 씨였나요? 예, 결혼을 또 했죠. 결혼. 네,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막상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그래서 2022년 이제 12월 이건 이제 연간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로 좀 이거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잖아요. 요때. 분기 매출. 자, 1분기 매출이 일단은 177억.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와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부터 뚝 끊기더니 아예 없죠, 내용이. 그리고 이번 3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3 얼마예요? 3조가 3억. 그죠? 3억 원. 이러면서 어닝 쇼크가 찾아온 겁니다. 자, 2분기 실적은 어때요? 5,900만 원이니까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물론 기술 특례 혜택을 받고 이제 상장을 한 것이고, 그죠? 상장을 한 것이고, 뭐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기대감이 엄청 낮잖아요. 진짜 막 엔비디아에 풍긴 뭐 국내 스타트업 뭐 13개사 해서 뭐 파도 계속 언급이 되고 SK 하이닉스와 또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인 뭐 어디 있습니까 또 예. 한국판 엔비디아를 눈앞에 뒀다. 뭐 빔메모리 스타트업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결국에는 또 기대감 엄청나게 또 뻥튀기를 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장을 8월 7일에 했단 말입니다. 네, 사실상 좀 고평가가 이미 되어 있었다. 사실상 기업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기업을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 회사에 대해서 내 회사 가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당연히 뭘 하고 싶어 해요? 어필을 하고 싶어 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나 뻥튀기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어떠한 뭐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이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냉정하지 못했다. 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러한 이제 또 분명히 또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 놓으신 분들 지금 최고는 70% 정도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몇 프로 손실입니까? 그냥 요 고점 대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평당가 4만 원이신 분들. 자, 지금 주가가 17,300원이잖아요. 그죠? 자, 2만 원까지 빠졌다라고 하면 몇 프로 마이너스예요? 지금 50%. 이제 벌써 60%가 손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상 좀 진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진짜 이 고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 가격 대응 전략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넘어간 것 같거든요. 요거 제가 또 자료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음, 어디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인데 이제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요거는 이제 뭐 2022년 당시의 자료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독보적이긴 하죠.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양자 대결 구도고 삼성전자가 이제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SK 하이닉스와 파두가 이제 같이 엮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은 고평가된 주가에서 지금 현재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네, 쉽게 이해가 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요 대응 전략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쭉 그냥 놔두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아예 그냥 얘를 무시한 채 그냥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나간다면 뭐 금방 또 이 파도에서 겪고 계신 이 손실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 어제 포착이 되었던 요 유니테크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틀 거래일 만에 50%를 달성을 했어요. 자, 요런 수익률이면 지금 파도에서 겪고 계신 손실 충분히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이러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수익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파도와 함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이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좀 결이 달라요. 그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시고 최근에 이제 또 영풍재지 논란이 있었죠. 아니 요것도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주가 조작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요건 또 마찬가지로 결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파도는 딱 하나로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기대감. 이것이 이제 또 주가에 뻥튀기를 불러일으키는 또 주 원인이 된 거고, 그죠? 여기 기대감에 SK 하이닉스가 또 한몫을 했고, 그리고 이제 SK 쉴더스가 이제 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정말 뻥튀기 시키지 않았나.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 차라리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이 과거의 기사들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분석을 해 본 거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시간은 분명히 또 오래 걸릴 겁니다. 왜? 당장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이제 그 이 수주가 예정이 이제 소량 뭐 대량도 아니고 소량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2024년과 25년 시간을 좀 두고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금감원하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진짜 뭐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뭐 하겠다 뭐 또 기사가 나왔었죠. 또 요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잘못되면 진짜 뭐 관리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될 것이고 뭐 또 자칫 잘못하면 내년 3월에 또 상장 폐지 수순까지도 밟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 가능성은 좀 그래도 현저하게 적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지금 투자를 또 시작해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이오,
제가 종목을 또 영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한번 또 시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